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조언라이 총리가 닉슨 대통령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닉슨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자, 닉슨의 중국 방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방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라고 이제 이 교사가 묻고 있습니다. 자, 닉슨의 중국 방문은 일단 1972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해죠. 이 1972년에는 닉슨의 중국 방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인해서 미중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요. 이거에 자극받은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진행을 하면서 중일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중국과 일본의 국교가 다시 수립된 해기도 합니다. 1972년은 그래서 이 냉전 체제 전개 과정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냉전과 관련해서 냉전의 분기점이 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냉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트루먼 독트린. 이게 바로 뭐냐? 냉전의 시작이다. 냉전이라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을 말하죠.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물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전쟁이 있긴 했지만 미국과 소련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이 양 진영 간의 긴장 관계가 감돌던 이것을 이제 냉전이라고 합니다. 이 냉전이 조금 이제 완화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1969년에 있었던 뭡니까? 닉슨 독트린입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미국은 이 베트남전 철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이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닉슨 독트린은 냉전이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후에 냉전 체제는 조금씩 이제 무너져 내리다가 완전히 붕괴된 것은 1991년이죠. 이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소련 해체. 그러면서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1969년을 기준으로 해서 냉전이 심화되는 시기와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닉슨의 중국 방문은 바로 1972년, 그러니까 냉전이 완화되던 시기죠. 냉전이 완화되던 시기였던 1972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때 닉슨이 닉슨 독트린의 일환으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이제 군사적인 개입을 자제하려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산국가인 중국과 이제 관계 개선을 도모를 한 거죠. 무력적으로 개입은 안 할 거니까 대신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명예로운 베트남에서의 철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이제 중국에게 접근을 한 거고, 당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긴 했지만 소련이랑 사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소련에 대한 어떤 견제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대한 어떤 접근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이 두 나라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외교적인 어떤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19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을 했고요. 이때 미중 공동성명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같은 해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중일 공동성명까지 발표가 되고, 중국과 일본은 이때 외교 관계까지 회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79년에는 미국 역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972년과 79년 사이에 1973년에 이제 닉슨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완전히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972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정답이 보이죠? 정답 바로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습니다. 파리평화협정 1973년입니다. 베트남에서 미군과 그 동맹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계기가 된 협정이 바로 이 파리평화협정. 이후에 1976년에 베트남은 결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죠.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베트남이죠. 자, 나머지 사건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냉전기에 체결이 되었죠. 1965년. 이러면서 이제 한일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욕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빨리 결속을 시켜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냉전의 어떤 논리가 적용된 그런 조약이기도 했다라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민 지배의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다는 가장 커다란 한계점이 있죠. 3번의 제2차 국공합작은 중일전쟁이 발생한 그 해 1937년에 이루어졌고요. 일본에서 신헌법이 지정되고, 이 신헌법의 또 다른 이름은 일본국 헌법 또는 평화헌법이라고 하죠. 요거는 1946년에 미국의 주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비무장 민주화 원칙이 반영이 되어 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1951년이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죠. 이게 이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일본이 다시 국제무대로 복귀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반영이 된 결과물이었죠. 미국이 냉전이 심화되자 일본을 반공기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국제 외교 무대로 복귀를 시키는 차원에서 체결된 조약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질문, 즉 1972년 이후에 냉전 완화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